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희 웹팀에서는 REST API랑 뭐 API는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톨 이런 거 테스트할 때, 그리고 또 개발했을 때나 다 이 포스트맨 툴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법은 되게 간단하니까 제가 이거 다 적어놨고 샘플로 설치하는 거랑 발송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 URL 들어가시면은 설치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오게 돼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쪽에 이 세 줄짜리를 클릭하신 메뉴를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자기 PC에 맞게 맥이냐 아니면은 윈도우냐에 맞춰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PC가 64비트여서 64비트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 파일이 생기는데 우선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포스트맨 툴 나오는 거고요. 설치 중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테스트해서 나온 거고, 처음 들어가시면 이렇게 빈 화면으로 나오실 텐데, 이 포스트맨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실 텐데, 제가 샘플로 몇 가지 추출한 걸 드릴 거예요. 이게 포스트맨 제가 몇 개 넣어놓은 파일들인데, 여기서 임포트가 있어요. 이 임포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뭐 파일 업로드라고 나오는데, 여기다 그냥 이 파일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거 이렇게 나오실 거고, 이제 그냥 이것을 누르시면은 임포트 여기 나오는데, 요즘 내가 여기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 아래 보시면 왼쪽 하단에 이 아이콘 왼쪽 누르시면은 왼쪽에 메뉴가 나오시거든요. 요즘 이렇게 나오고, 이건 제가 저번에 했던 거에서 나왔던 거고, 이번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REST API 국내 SMS, LMS, MMS, 그다음에 알림톡, 그다음에 톨 SMS까지 넣어놨는데 다 완성된 전문이어갖고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면은, 일단 SMS는 이 바디로 들어가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셨을 텐데, 저희는 이제 기존 REST API는 JSON이라는 규격을 사용한 발송을 하기 때문에 보통 바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제 회사 업체 유저 코드랑 벡터 코드 넣어주시고, 이제 2에다가 이제 저희 수신 번호, 프롬에다가는 회신 번호 넣어주시고, 샘플 넣어주시고, 이거는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테스트 하실 때는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유저 코드랑 데프 코드는 제가 메일로 전달드릴 때는 다 비어 있을 거예요. 이제 계정 세팅하실 때나 아니면은 테스트하실 계정에 유저 코드랑 데프 코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되면은 아래쪽에 여기는 이제 잘려갖고 잘 안 보일 텐데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리스폰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업체들이 보통 이런 형식으로 받는 건데 거의 보통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200 요청 성공인데 왜 DB 없냐? 그리고 보시면 이 아래 상세로 리절트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계정이 세팅됐는데 뭐 권한을 안 줬다. 그럼 여기 요청 성공이지만 아래는 뭐 허용이 안 된 계정 뭐 그런 식으로 여기에 리절트 적혀 있을 거고 메시지가 아이디가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발송한 메시지 아이디 적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 세팅들을 하시면은 여기서 한 번씩 발송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받았을 때도 예전에 업무에 REST API CS가 한 50%가 다 권한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러서 데프 코드랑 유저 코드만 넣고 번호만 바꾸고 발송만 해보시면 되니까. 틀리게 발송하면 잠시만요. 무조건 유저 코드는 바꿔도 발송이 될 거예요. 데프 코드를 없는 애. 애. 네. 유저 코드는 아무거나 넣어도 저희 쪽에서 받게 돼 있어갖고 상관없고요. 데프 코드를 만약에 이거 근데 길이가 안 맞아서 만약에 이게 지금 길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발송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안 맞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지? N인가요? Z로 바꿔서 이렇게 50이 허용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고요.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네네.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저기 그거가? 근데 지금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용이 그냥 3이 떨어진 거지. 막 찌르는 거 때문에 정확한 그거를 안 하는 건가? 표현 안 해주고. 왜냐면은 데프트 코드가 없는 거면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없는 거잖아. 그럼 없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그러면 얘가 데프트 코드를 줬는데 잘못 받았어. 근데 만약에 그 잘못된 거 잘못 입력을 했는데 나는 데프트 코드 제대로 입력했다. 왜 사용이 안 됐냐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허용했는데 왜 안 되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혹시나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구분해 줬으면 합니다. 잠재. LMS. 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 제이슨 형식 이게 아마 눈에 딱 안 들어올 거야. 저 제이슨 저 구성 그거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줘요. 네, 제이슨은 여기 보시면은 괄호가 있고 이 키랑 밸류 형식으로 돼 있는 그냥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형식을 잘못돼서 보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빼먹었어요. 빼먹거나 뭐 싱글 코트 바꾸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제이슨이 깨졌다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잘못된 요청이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정확한 적이 왜냐면은 이 요청은 저희 API 왓스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정의할 수 없는 에러여서 이게 이 부분은 이제 HTTP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HTTP에서 이제 정의된 에러를 주는 거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제이슨 기교로 깨트려서 보내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제이슨은 키와 밸류를 가진 구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고객사 장애 유형의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전문 자체가 깨져 들어와서 유입 자체가 없는 건데 보내는데 왜 없냐라는 이게 가장 많은 거고. 제이슨 이해가? 뭔지? 어? 설명해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전문은 제가 많이 봐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 말고 본인이 이제 아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냥 말로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을 못 한다는 거는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 성원주, 네. 제이슨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 형태인데 전문 형태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뭐 오타라던가 이런 것이 생기면 아예 전문을 읽어드리지 못해서 발송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전문 형태를 확인을 잘 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일단 기본 틀은 저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앞에 지금 보면 1열하고 12열에 중가루로 열려있고 닫혀있지. 저게 시작과 끝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저 카드라는 밸류 네임,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웹사이트라는 밸류 값, 저게 하나의 세트야. 저 중가루가 저거 다음에 하면은 저거는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는 제이슨이란 말이야. 다중으로 저렇게 여러 개를 콤마로 연결을 하는 거고, 조금 특이한 게 저 메시지 부분일 거야. 메시지 보면은 대괄호로 들어와가지고 또 그 안에 값들이 들어가 있지.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건 이 메시지는 이제 저희에서 이제 동보를 사용하잖아요. 이 부분 이제 동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 주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 사용하고 계시게 되면은 1대1 담보로 가게 되고, 이 안에 보시면은 괄호가 또 있잖아요. 이 괄호를 또 하나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생성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제 만약에 번호를 발송 안 할 거예요. 지금 번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두 명의 사용자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규격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업체에서 문의를 받더라도 보통 이 다른 부분, 이제 유저 코드, 뎁트 코드 이렇게 메시지 이 규격 말고 다른 부분을 정상적으로 입력했는데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인식 못하지만, 여기서는 인식이 되지만, 그래서 받을 때는 이 규격이 아니니까 인식이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의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규격은 저희 쪽에 맞춰져 있는 규격 그대로 잘 입력해서 전송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좀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심오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간단 심플한 거는 저 메시지스에 S를 빼고 발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메시지 복수로 써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문에서 저 앞에 있는 키 값을 본인 너희대로 이제 메시지라고 하고 발송이 안 된다라는 문의도 왕왕 있고, 지금 얘는 툴을 썼기 때문에 지금 눈에 띄게 이 소스 코드들이 줄바꿈이 잘 되어 있어. 근데 실제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는 소스 코드를 그냥 저렇게 줄바꿈을 막 해가지고 발송을 해버리면 이건 전문이라고 인식을 못해. 줄바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보는 기준에서는 어떤 저렇게 줄바꿈한 형태들을 제이슨으로 명한다라는 어떤 뭐 이렇게 인크립션 함수를 쓰던지 한 줄로 쭉 표현을 해야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두 번째가 이제 더블 커트야. 더블 커트를 메시지스 안에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 안에 쌍따옴표로 이렇게 메시지를 표현을 하는데, 그냥 쌍따옴표를 그냥 씌워버리면 제이슨이 또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개행하고 쌍따옴표를 그냥 뭐 어떤 특정한 조치를 한 다음에 발송을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내용에다 그냥 박아가지고 보낼 경우에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사실 지금 얘기한 게 전부 우리가 고객들이 발생하는 그 오류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메시지 텍스트 안에 저희 메시지를 담잖아요. 저희가 네. 보내자고 있는 메시지 안에 이제 더블 커터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써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이슨 그 규격 같은 경우는 특수 이런 더블 커트는 지금 넣으시게 되면 그냥 깨져야 보시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개발자라면은 알고 있는데, 이제 비개발자는 이렇게 그냥 사용한다라고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깨트려가고 이거 사용하기 전에 역슬래시를 넣게 돼요. 원화 표시 이걸 넣게 되고 쌍따옴표 넣게 되면 안 깨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를 이제 여기 개발자 언어로 그냥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깨지는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한 탈출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개행을 할 때도 /n, /t 했을 때 개행 이렇게 줄바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써서 보여줘요. 보통 이제 엔터 값을 뜨고 싶다. 뭐 사람들이 막 썼는데 왜 알림톡 나는 한글로만 엔터 값이 없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게 알림톡이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보내게 되면은 이게 붙어서 올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n만 써주셔도 되는데, /r /n 넣게 되면은 한 칸을 띄고 앞에 한 글자를 띄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엔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정확하게는 R은 이제
문단을 나누겠다는 뜻인 거고 N은 줄을 바꾸겠다는 뜻인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좀 많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고객들이 많이 발생하는 오류라고 한다면 제이슨 전문이 깨지게끔 한 줄로 붙여서 보내지 않았다든지 개행을 할 때 혹은 쌍따옴표라는 메시지 내용을 쓸 때 저렇게 탈출 문자를 붙이지 않았다든지 라는 정도가 되겠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받았던 CS 중에 하나가 전문은 잘 보냈는데 자기네는 뭐 메시지가 뭐 안 들어온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니까 전문은 진짜 다 똑같이 적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하나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돼도 저희 쪽에서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키 값이라는 게 저희 웹 서버에서 이 정확한 키 값을 인식해서 이 밸류 값을 받아오는 건데 이게 띄어쓰기를 받아들이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트림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야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봅시다. 이제 LMS는 이거랑 동일한 규격이니까 제가 일단은 캔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일한 규격이거든요. 그냥 거의 URL만 다르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달라지는 게 여기에 지금은 빠져 있는데 LMS니까 타이틀이 있겠죠. 서브젝트, 저희 쪽은 서브젝트로 받을 텐데 서브젝트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샘플 드릴 때 서브젝트 들어가 있는 걸로 드릴 거고요. 저희 MMS는 이제 앞서 본 규격이 좀 다를 거예요. 아까는 제이슨 규격인데 이거 지금 뭔가 다르네 이렇게 보일 텐데 이건 이제 폼 데이터 규격이에요. 이제 일반 웹에서 화면에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지를 입력받을 때 파일을 받게 되는데 저희 쪽에서 만약에 이걸 제이슨으로 받게 되면은 업체 측에서 그 파일을 인코딩을 해서 텍스트로 바꿔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업체에서 나는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폼 타입으로 받게 되고 이제 폼은 이제 여기 적혀있는 내용과 같이 파일로 그리고 이제 이미지는 원하시는 걸 바꾸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없네요. 여기서 이미지 넣으시면 되고 이제 REQ.json 이걸 보시면 아까 보시는 규격하고 동일한 규격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이게 MMS일 경우에는 전체적인 규격이 폼 데이터 규격이 된다. 그리고 그 폼 데이터 규격에서 이 이미지라는 이미지 1, 이 키값에 첫 번째 이미지를 넣고 총 저희는 MMS 3개까지 지원하니까 이미지 1이 있을 거고 또 이미지 2를 만들고 넣으시면 되고 이미지 3을 만들고 넣으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 이미지를 2를 만들었는데 이 이미지 규격에 아무것도 데이터를 안 넣고 첫 번째는 넣고 두 번째 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미지라고 할게요. 그냥 다시 말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 값은 저희 쪽에서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한테 안내할 때 이 이미지 규격을 사용하실 때 이미지를 여러 건 보내실 거면은 이 제이슨 키 값을 아예 빼주셔라.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내 드릴게. 이미지 규격은 딱히 설명 안 드려도 되고 MMS는 저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추가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발송이 굉장히 느릴 거잖아요. 파일이 크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는 개인화된 이미지를 각각이 보내기는 사실상 뭐 힘들다고 보면 돼요. 다 똑같은 이미지를 여러 명한테 동보 발송을 하게 될 텐데 이미지 처리를 그 클라이언트에서 슈엠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내면 당연히 그 네트워크의 부하가 엄청나게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 똑같은 이미지를 여러 명에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자구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 V3, V4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심화하기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발송 속도를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한 장의 이미지를 고객이 한 장만 보내주면 자체에서 슈엠에서 통신사로 여러 장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다 이해하죠 이거? 톨 보여주면 돼요. 이제 톨은 옛날 구 HTTP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제이슨 규격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IIS로 되어 있고 ASP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아까 보시면은 저희 SMS를 예로 들면은 동일한 SMS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이슨 규격의 제이슨 형태로 받게 되는데 이제 톨 같은 경우는 그냥 모두 파라미터를 다 URL 보시면 뒤에 뭐가 쭉 붙어 있잖아요. URL 파라미터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 쭉 입력하시게 되면 이 뒤에가 쭉 붙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이거에서 특이사항은 제가 여기다 밑에 적어놨는데 한글일 경우에 인코드를 유니코드로 바꾸고 이거 유니코드 바꾼다고 해서 한글로 이렇게 넣으시면은 발송이 안 돼요. 깨져서 받을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은 이거는 깨져서 오게 될 거예요. 저희는 유니코드로 입력했으니까 이제 유니코드로 직접 이 텍스트를 인코딩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쪽 보통 이걸 한글로 테스트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INTL 사이트 국제팀은 알 텐데 거기에 보시면은 유니코드로 인코드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서 한글 유니코드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지금 그 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텍스트 내용을 변경했을 때 이렇게 변경되고요. 그래서 톨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스트하고 톨하고의 차이점이 이제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의 차이인 건데 get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저는 이제 다들 뭐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저 URL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인터넷 창에 쳐넣기만 하면 실제로 발송이 된다는 뜻인 거고 포스트 방식은 저렇게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면 발송이 실제로는 안 돼. 이게 이제 그냥 그 인터넷 전송 방식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get은 저렇게 쭉 다 노출이 되게끔 포스트는 노출은 되진 않지만 뒷단에 이렇게 바디 데이터로 바디 형태로 전송 데이터가 키벨 값으로 숨어있다. 알림톡도 한 번만 더 보여주고 합시다. 알림톡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알림톡은 개념 같은 거 잘 모르신다면 되게 사용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앞서 보여드린 SMS 같은 경우는 되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버튼이라는 거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보이실 거예요. 옐로우 아이디 키는 뭐 저희 쪽에 전문 보시면은 발신 프로필 키고 나머지는 동일하고 이 메시지 규격도 동일하지만 이제 내부가 완벽하게 동보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바로가 여기서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메시지 하나를 아예 감싸고 있고 이 똑같이 뒤에 콤마를 붙이고 여러 개 붙이게 되면은 동보로 발송이 되고요. 이제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드리기가 참 복잡해갖고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한 부분이어서 일단 규격 자체를 그 고객사한테 보내기 위한 API 문서를 우리는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서대로 이 전문이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알림톡을 보내기 위해서 사전에 템플릿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의된 템플릿과 저 텍스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것들을 고객들은 장애로 인지를 하고 우리 쪽에 문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장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템플릿의 텍스트의 어떤 특수기호하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기호들이 틀릴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서 그 경우는 우리 쪽 또는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변경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문으로 해서 발생하는 간단하게 에러를 말씀드리면 이 텍스트 부분을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 입력하게 되면은 보통 3016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템플릿 불일치로 발생이 되고 이번에 추가된 버튼 불일치 부분은 이제 이 버튼스 부분을 거의 보통 제가 확인했을 때 버튼 네임을 등록된 거와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버튼 URL을 이렇게 적었는데 막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3027로 버튼 불일치로 발생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CS 들어오는 부분의 대부분이 이 텍스트 부분을 잘못 입력했거나 아니면 이 템플릿 코드를 잘못 입력했거나 버튼을 잘못 입력했거나 거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브랜드 톡에는 이제 여기에다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 이미지를 재처리하는 방식들이 좀 다양하게 처리가 됐어요. 뭐 문자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포함하는 문자,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는 문자들을 네 가지 형태로 추가로 정의를 해가지고 API 문서가 이제 발굴돼서 나가게 될 테니까 친구톡도 마찬가지고 브랜드톡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생겨날 템플릿도 재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 복잡하게 진행이 될 테니까 한번 좀 숙지를 꼭 하고 고객 응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나씩 좀 담아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혹시 지금 버튼 없으면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버튼이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API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보낸 전문들을 일일이 전부 다 체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튼을 비워서 보낼 거면 없는 채로 유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앱팀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모든 타입일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WL 이 웹 버튼이거든요. 웹 버튼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버튼을 입력하지 않고 보내면은 그걸 자동으로 매핑시켜서 발송하게 해주는 거를 앱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모든 버튼 타입일 때 정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버튼 규격을 이 부분을 빼고 넣게 되면은 이게 빼고 들어온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워서 뭐죠? 지워? 템플릿에서 버튼이 없으면 아예 저 버튼이 다 빠진다고 그냥 네. 위에처럼 그냥 널값으로 저 빈값으로 넣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부분을 아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저희 쪽에는 실제로 DB에 다 널로 들어옵니다. 저희 쪽에서는 버튼하고 이런 규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체크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만큼 저희 쪽 서버에서 이게 다 체크해야 되는 것만큼 성능 향상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버튼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보내시면 네, 돼요.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버튼이 있는데 없이 보내면은 그래도 들어온다. 이 정도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 앞에 키밸류 값이 있냐 없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제 그걸 질문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말린통이 이렇게 돼 있지만 저 키밸류 값이 필수로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정의는 그 API 문서에 필수값 IN으로 체크가 돼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지금 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오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로 개발한 부분인 거고, 그냥 필수인 부분은 키밸류 값들을 넣어서 널 값이라도 넣어서 보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 포스트맨은 시간 날 때 한 번씩 좀 설치를 해서 해보고 지금 이 전문 구성한 거를 샘플로 이제 메일링을 할 테니까 뭐 시간이 나면 한 번씩 발송을 해보는 것도, 전화번호만 바꾸면 되니까 간단하게 발송을 해봐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고객들이 테스트 어떻게 해요? 되면 기술팀 바꿔드릴게요 라기보다는 좀 더 즉흥적으로 포스트맨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을 한번 세팅해 드려 볼게요 해서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기술팀을, 웹팀을 통해 가지고 전문을 고객한테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추가적인 장치로 슈어비즈에는 그 HTTP REST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고객한테는 REST 전문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빈 창에 메뉴가 지금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으면 실제로 고객한테 발송이 되는 그런 기능을 슈어비즈에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S 많이 오는 게, 개발자들이 보통 업체에서 이걸 받는데 거의 문서를 안 보고 샘플을 그냥 다짜고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다 아실 텐데, 그럴 경우에 이 포스트맨 저희도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포스트맨 툴에서 직접 그냥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SMS로 보시면은 넘기시면은 이쪽에 코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냥 그냥 개발 언어별로 다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바 쓴다 그럼 이렇게 드리고, 여기 보다가 나 노드 쓴다 그럼 노드 드리는 거고, 나 C 쓴다 C 같은 거 드리는 거고, PHP 쓴다 그러면 CURL 이거 다 전부 복사해서 드리는 거고, 이렇게 드리는 거여서. 델파이를 쓴다는 뭐라고요? 델파이는 여기에 없을 거예요. 델파이는 저희 쪽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델파이는 좀 약간 기계어라서 너무, 여기에도 좀 똑같이 델파이랑 비주얼 베이직 이런 것들은 여기 존재하지 않고, C, 그다음에 일반 HTTP, 자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자바스크립트랑 jQuery 이 부분 두 개는 클라이언트 언어여서 저희 쪽에서 발송을 못해요. 이제 저희 쪽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때문에 막혀 있고요. 그래서 보통 뭐 나는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썼는데 발송이 안 된다, 구현했는데 발송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 언어로는 사용을 불가능하다. 이제 서버 언어인 자바나 ASP, PHP 이런 언어로 구현하셔야 된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할 건 이상인데 뭐 더 있으실까요? 다른 주는 사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교육의 취지는 절대 아닌 거고, 이런 게 있다, 한 번쯤은
개념적으로 조금만 더 1차 때